천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수고하십니다. 네,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? 저 카카오인데요. 카카오요. 네, 너무 비싼 가격에 들어간 것 같아요. 얼마에 매수하셨죠? 39만 원이요. 39만 원. 앞으로 네. 미래 성장성을 보고 네. 그냥 장기로도 좀 놔두려고 샀거든요. 네, 혹시 비중은 어느 정도신가요? 조금 10%예요. 10%. 네. 39만 원에 매수하셨으면 아마도 8월, 9월 이 정도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말씀해 네. 주신 대로 조금 높은 가격에 매수하신 것 같긴 합니다. 34만 아. 3천 원 지금 현재 기록 중이네요. 자,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? 아니, 저는 장기로 네. 놔둘 수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장기로 가도 되는 건지. 알겠습니다. 카카오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인가? 이 부분 저희가 한번 바로 확인을 아니, 해보도록 미래 하겠습니다. 성장성은 있는 것 같아갖고. 네, 알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네. 네. 자, 김동현 전문가님. 카카오입니다. 39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10% 비중 갖고 계신데요. 길게 보신다고 합니다. 괜찮습니까? 길게 보시면은 한번 관리 대응을 한번 하시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. 이게 사실 카카오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성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. 추세가 꺾였다거나 뭐 카카오를 던져야 된다거나 이런 종목은 전혀 아니에요. 특히나 지금처럼 고점 대비해서 20%대까지 조정이 나왔고 사실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대적인 성장 요인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. 미국에서도 아직까지 아마존, 페이스북 등의 기업들이 가장 강력한 성장주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고 뭐 아시다시피 지금 모바일 커머스 시장뿐만이 아니라 뭐 알고 계시든 카카오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 사용하기 시작하는 사업 모델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? 뭐 카카오 택시라든지 카카오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이제 혁신적인 성장이잖아요. 과거에 없던 시장을 카카오가 내수 시장에서 개척을 해서 새롭게 먹거리를 만들고 이걸 소위 우리 파괴적 혁신이라고도 하는데 기존의 뭐 대리운전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뺏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동종 업종에서는 뭐 이런 독점 규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 미국에서도 관련 그래서 IT 포털 기업들이나 플랫폼 기업들이 계속 독점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규제가 제일 중요합니다. 카카오의 성장은 뭐 지금으로서는 별로 의심할 여지가 없고요. 이 성장의 성장판이 언제 닫히느냐는 아직 논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. 이제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과거에 아시겠지만 뭐 카카오 택시 부르면은 커피 쿠폰 주고 카카오 드라이브 부르면 뭐 커피 쿠폰 주고 이런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지불을 하면서 그러한 신규 사업들에 대한 포지셔닝을 지금 구축을 해놨거든요. 그리고 뱅킹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지금 국내에서는 뭐 한국은행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원화 가상화폐에 대한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고 뭐 중국도 위안화 가상화폐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러한 은행업 자체가 온라인 모바일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뭐 시대적인 변화 요인이라서 이 부분 역시도 향후에 충분한 현금 흐름들이 만들어질 거예요. 이런 부분들이 카카오의 장기적인 성장, 뭐 이건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시청자님 매수가가 39만 원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카카오를 지금 구간에서 32만 원, 33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길게 가도 부담 없습니다. 편안합니다. 예를 들어서 올해 코로나 이후의 시세가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 10만 원대부터 상승을 하긴 했는데 이 10만 원 코로나 평균 가격 정도로 봤을 때 17만 원에서 32만 원까지 올라왔으면 이 역시도 단기적으로 2배 정도 올라온 거지만 여기서라면은 좀 더 떨어져도 뭐 결국 한 30만 원 정도일 테니까 추가 조정의 여지가. 근데 지금 시청자님은 39만 원에 샀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손해보고 팔긴 좀 뭐해서 그냥 길게 가시는 거라면 제가 볼 때는 본전을 이렇게 한 번씩 쳐줄 때 혹은 요 42만 원 고점을 시도할 때쯤에 한 번에 이익 실현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시점에서 뭐 카카오로 들어가신 걸 보면은 투자 성향 자체는 좀 안정 성향이실 것 같아요. 그냥 카카오라는 종목이 가격도 30만 원대 종목이고 그걸 또 40만 원 가까이 매수를 하신 걸 보면 종목 40만 원짜리 매수하시는 분들은 아주 공격 지향인 분들은 40만 원짜리 종목 잘 안 사시거든요. 그런 점을 감안하면 대형주 전반적인 구성 안에서
카카오를 이 시점에서 다시 공격적으로 갈 것이냐, 아니면 여타 다른 성장주 쪽에 당분간 좀 매매를 유지를 하면서 카카오의 충분한 신고가에 대한 기대치가 다시 만들어지는 시점을 좀 기다리느냐를 고민을 한번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월봉 흐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성장, 그 기업에 가지고 있는 성장 모멘텀 같은 것들은 변함이 없는데 이번에 카카오가 너무 가파르게 많이 올라왔어요. 그거 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. 보시다시피 카카오가 애초에 성장하는 추세와 각도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. 이 정도로. 이게 지금 월봉이거든요. 그런데 지금 카카오가 어디까지 왔냐면 이 기본 밴드의 거의 3배 수준까지 갔단 말이에요. 이만큼 갔죠. 이렇게. 이만큼 카카오가 10년 동안 이 정도의 성장 속도로 움직이다가 최근에 현금 흐름이 이제 캐시플로우가 강해지면서 막대하게 시세가 난 거예요. 그러면서 거래 대금이 지금 월봉상으로 보면은 7월달, 8월달에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. 여기에 이게 월간으로 보면은 10조 원 정도가 될 거예요. 카카오에서만 한 달에 한 10조 정도의 거래 대금이 만들어졌는데 쉽게 단순하게 이건 산술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42만 원 이 고점이 다시 넘어가 주려면 이만큼의 강도가 다시 들어오거나 이 이상의 매수 강도가 들어와 줘야 됩니다. 카카오의 10조 이상의 월간 거래 대금이 만들어지려면 지금보다 시장이 훨씬 뜨거워져야 됩니다. 다시. 그런 정도의 움직임이 나와야지 이 전고점 42만 원이 돌파가 되고 안착이 돼서 중기적인 추가 상승을 목표가를 뭐 다시 80만 원 간다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. 당분간은 이 42만 원짜리 그리고 이 거래 대금 기준으로 7, 8월 달에 이 10조 원의 매물대가 쉽게 소화되지는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39만 원에 사셔가지고 이번에 32만 원까지 한 7만 원 정도 떨어지는 걸 지켜보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. 내가 39만 원에 사가지고 지금 2달 가지고 있고 앞으로 한 달, 2달 더 가지고 있다가 본전 오면 4달 동안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한 것 같잖아요. 좀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? 원래 보통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본전 오면 그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. 손실 보고 실컷 가지고 있다가 본전 와가지고 팔려고 보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고 이왕 기다린 거에 좀 더 가보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본전 오면 팔아야지 했다가 본전 오면 막상 또 안 팔고 이런 식으로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뭐 카카오는 그렇게까지 후회할 만큼 39만 원이 아주 대단히 위협적인 수준이라고 보진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7월달, 8월달 만큼의 뜨거운 시세 그로 인한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미국에서 바이든이 당선이 될 경우에는 이 구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독점 규제 관련해서 고발이 이루어진 상황이고요. 민주당이 득세를 하게 되면은 이 모바일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 이슈가 계속 좀 더 시장을 괴롭힐 수가 있어요. 그러면 국내에서도 네이버 카카오가 주가가 가볍게 올라가긴 좀 부담이란 말입니다. 이런 점을 감안을 하면 39만 원 본전을 제가 볼 때는 한 2개월 목표치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내년도 연초까지 제가 볼 때는 카카오가 고점이 넘어가는 움직임이 강력하게 갈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기간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하고 가격이 주도주였더라도 가격이 이렇게 20%까지 조정이 나오면 2달 동안 20% 떨어졌으면은 최소 2달 정도 이렇게 수렴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. 그러면 이제 4개월 정도면은 기간 조정이 좀 완성이 되고 월봉 기준으로 봉 4개 정도면은 매물 소화가 조금은 그래도 될 수 있는 수준이니까 한 4, 5개월 정도 동안은 제가 볼 때 42만 원 안착은 좀 어렵지 않을까.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39만 원 전후가 고점은 42만 원인데 40만 원이 라운드 넘버니까 살짝 넘어가든지 살짝 못 미치든지 한 이 정도일 것 같아요. 그럼 딱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거든요. 그 수준까지 그리고 하단은 이번에 찍은 한 30만 초반을 계속 두드릴 수 있어요. 상황에 따라서. 앞서 말씀드린 뭐 반독점 규제 얘기가 또 뉴스가 강화가 되면은 올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두더지 게임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. 그렇게 되면은 상단에서 좀 매도를 해두셨다가 만약에 중장기로 카카오로 가고 싶으시면은 이후에 다시 매수를 이 박스 하단 레벨인 한 36만 이하 정도를 노려가지고 사서
뭐 한 1년 보신다. 그러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다. 이렇게 전략적인 대응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종목 자체는 뭐 더 커지지 않겠어? 외형 카카오 더 커질 것 같은데 온라인 시장, 모바일 시장 더 커질 수 있는데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카카오의 장기적인 플랜은 변함이 없지만 가격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오히려 본전선을 한 내년 1월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고 오면은 단기 매도 하셨다가 다시 사든지 아니면 그 시점에 내년에도 뭐 대체에너지 관련 산업은 커질 거예요. 그런 쪽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세팅을 하시든지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소장님 이렇게 카카오 살펴드렸습니다. 일단은 한 2달 정도 지켜보시면서 본전 부근에서는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금 가격을 보고 들어가시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 전해주셨거든요. 답변 충분히 네. 되셨나요?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. 네, 수고하세요. 예. 자, 이렇게 전화 종목 상담 카카오를 진단해 드렸습니다.